ISA 검색해보면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등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그런데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입하면 이득인지 손해인지 딱 세 갈래로 10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이름부터 정리하면 정부 공식 명칭은 생산적 금융 ISA고 그 안에 청년형과 국민성장이 들어갑니다. 슈퍼 ISA 같은 건 별명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ISA, 이게 바로 기존 상품이고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자격이 여기에 속합니다. 결국 가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기존, 청년형, 국민성장 ISA 세 가지뿐입니다.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줄임말이에요. 핵심은 한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국내 상장 주식 같은 여러 상품을 굴리면서 계좌 전체 손익을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50만 원 벌고 B 상품에서 30만 원 손실봤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보통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ISA에서는 둘을 합쳐서 순이익 20만 원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해요. 기존 ISA는 세 가지 자격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누구나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고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농어민형도 서민형과 마찬가지로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돼요. 감이 잘 안 오시죠? ISA에서 1년 동안 배당이나 이자로 100만 원 벌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일반 계좌면 15.4%, 즉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ISA 일반형이면 200만 원 비과세 한도 아니라 0원, 서민형이면 더 여유있게 0원이에요.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식으로 300만 원을 벌었다면 일반 계좌는 46만 2천 원, ISA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100만 원만 9.9%로 분리과세돼서 9만 9천 원, 서민형은 400만 원 비과세 한도 아니라 0원입니다. 한 가지 더. 기존 ISA는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기본 한도와는 별도로 잡히기 때문에 절세카드를 한 장 더 얻는 셈입니다. 참고로 한도 확대안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현행 조건이 아니라 추진안이에요. 현재 기준은 연 2천만, 총 1억, 200만 400만 비과세입니다. 청년이라고 다 똑같이 ISA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총급여 구간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세 구간으로 나눠볼게요. 첫째,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청년. 기존 ISA 서민형이 가능합니다.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일반형보다 2배 혜택이에요. 서민형은 1순위로 일단 깔아두세요. 그 위에 청년형 ISA는 별개 계좌로 추가 개설이 가능하니 올해 출시 시점에 본인 납입 여력과 소득공제 매력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서민형 한도조차 못 채울 상황이면 추가 개설은 굳이 필요 없어요. 둘째, 총급여 5천에서 7,500만 원 청년. 서민형 자격은 안 되니까 기존 ISA 일반형 200만 원 비과세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 구간은 청년형 ISA의 메인 타겟이라 추가 개설 메리트가 가장 큰 그룹이에요. 청년형의 핵심 혜택인 납입금 소득공제는 일반형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반형 깔아두고 올해 출시 후 본인 납입 여력 보고 추가 개설 여부 결정하세요. 셋째, 총급여 7,5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이거나 청년이 아닌 분들은 청년형 ISA 자격이 안 되니 기존 ISA 일반형이 베이스입니다. 그 위에 국민성장 ISA는 별개 계좌로 추가 개설이 가능해요. 정부 자료에서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 확대나 소득공제 포함 가능성이 있고 7,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청년이 아닌 분들에게도 충분히 고민할 만한 옵션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어느 ISA를 고르셨든 가입 형태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셋 중 하나인데 직접 매매가 가능한 중개형이 가장 대중적이고 사실상 디폴트입니다. 신탁형, 일임형은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제 청년형 ISA를 본격적으로 봅시다. 이건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 정부가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제도예요. 공식 자료에서 확정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 둘째,
이자, 배당 소득 과세 특례에 납입금 소득 공제까지 추가. 셋째, 가입 구조는 기존 ISA와 병행 개설은 가능하지만 국민성장 ISA, 청년 미래적금과는 동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한도, 세율, 출시일, 그리고 기존 ISA와 한도가 별도인지 합산인지는 아직 미확정이에요. 확정되면 그때 채널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기존 ISA와 청년형 ISA의 핵심 차이는 혜택 구조예요. 기존 ISA는 번 돈에만 세제 혜택을 줍니다. 청년형 ISA는 번 돈에 더해 넣는 돈 자체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절세 수단이 한 단계 더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는 국내 투자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해외 ETF 위주로 굴리시는 분이라면 기존 ISA를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국내 주식은 양도세도 면제인데 굳이 ISA를 쓸 이유가 뭐냐? 청년형 ISA의 진짜 매력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배당주, 채권 ETF, 리츠 ETF, BDC 같은 분배이자 소득에 세금이 붙는 상품들. 둘째, 비과세보다 강한 납입금 소득공제.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청년형 ISA는 강력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ISA를 미리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형은 추가 개설이 가능하니 최종안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다음은 국민성장 ISA입니다. 이름은 정부 자료에 나오는데 자세한 공식 설명은 거의 없어요.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향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국민성장 펀드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둘은 다른 겁니다. 국민성장 ISA는 계좌 프레임이고 국민성장 펀드는 실제로 5월에 판매되는 정책 펀드예요.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널에 별도 영상이 있으니 더보기란 링크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성장 ISA는 청년형 ISA와는 동시 가입이 안 됩니다. 다만 기존 ISA와는 별개 계좌로 추가 개설이 가능해요. 청년이 메인 타겟도 아니어서 7,500만 초과 청년이나 청년이 아닌 분들 중 소득 공제와 국내 ETF에 관심 있는 분들이 추가 개설 후보가 됩니다. 정리합시다. 기존 ISA는 모두 1순위로 깔아두세요. 소득 공제 혜택을 노리거나 국내 ETF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본인 조건에 맞는 신규 ISA 추가 개설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본인 납입 여력과 혜택 매력으로 판단하시고 기존 ISA 한도조차 못 채우는 상황이면 추가 개설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확정안 나오기 전까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청년형 ISA의 핵심 메리트는 소득 공제. 둘째, 해외 ETF 위주라면 기존 ISA 유지가 안전합니다. 최종안 공개되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신 계산해드립니다.